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막 작업을 하고 또 새로운 내용도 생각해보느라 좀 채널 관리를 쉬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무슨 토픽을 다룰까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보통 음악가의 삶으로도 많이 겪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더욱 드러나는 이제 실패와 좌절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온갖 연습을 해서 진짜 이기고 싶은 오디션을 봤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뭐 오디션을 망치거나 반대로 잘한 것 같은데 떨어지면 아주 속상하고 좌절감도 큰데요. 오늘은 이런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고 또 왜 경쟁보다는 서로를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연주라는 산업 자체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볼 때 이제 평균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연봉을 주는 오케스트라는 많아야 한 40개 정도, 그리고 이제 한 섹션에 이제 4명에서 6명 정도의 호른자들을 고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 자리는 한 200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 200개 자리가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한 해에 많으면 뭐 보통 6개에서 8개 사이, 적으면은 3, 4개 정도 오디션이 열립니다. 그리고 최고로 유명한 음대 10개만 봐도 학교마다 평균 3명에서 5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매년 30에서 50명 정도 새로 직업을 찾는 연주자들이 배출되고 그 전해 오디션을 못 이긴 사람들 그리고 프리랜서들까지 다 합하면 그 이제 오디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처음 이긴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70명 정도 왔고 나중에 세인루이스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게 왔어요. 1차에서 보통 80%가 떨어지고 2차에서도 떨어지고 떨어져서 3차에는 대부분 둘, 많으면 4명 정도 남고 아무도 안 뽑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취직은 그렇다 하고 학교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제가 작년에 올린 글에 호른 스튜디오가 강한 음대 5개, 이제 콜번, 커티스, 이제 노스웨스턴, 줄리아드 그리고 라이스 모두 먼저 예선 DVD나 영상 오디션을 통과해야 하고, 커티스 같은 경우는 그 라이브 오디션에서도 2차 오디션이 있고 콜버는 이제 스튜디오 앞에서 미니 레슨을 하는 등 추가되는 절차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아마 7년 전 석사를 끝낼 때 예선 영상 라운드를 추가를 했는데요. 그때 라이스에 지원한 학생이 한 120명 정도 되고 라이브 오디션에 이제 한 40명 정도를 초대를 했으니 지금은 아마 더 치열하겠죠. 심리학에 분노의 5단계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겪는 과정인데요. 그럼 한번 학교 입시 시험에서 떨어진 예로 알아볼까요? 1단계 부정. 설마 내가 통과를 못했어? 말도 안 돼. 분명 학교 측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분노. 막 욕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도 철저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떨어뜨려. 셋째 타협. 뭐 어차피 그 학교는 장학금도 잘 안 주고 도시 물가도 높아서 부모님께 힘들으셨을 텐데 뭐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거야. 네 번째 단계 우울증. 난 그냥 실패 덩어리야. 곡도 제대로 못 불고 제대로 발전도 없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악기 집어치워버리는 게 나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수용. 그래, 결과는 결과니까 다음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이번 기회에 미뤄둔 문제를 제대로 고쳐야겠다. 각 단계마다 꼭 그대로는 아니라도 많이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자로서 우리는 대회나 오디션뿐만 아니라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어떻게든 평가를 받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우리의 자아가 담겨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처를 크게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진 오디션을 겪어야 내일 이길 오디션에 더 가까워졌다고요. 꼭 오디션이 아니라 대회나 다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 실패를 안 했더라면 미래에 성공할 기회에서 더 멀어진 거라고요.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더라도 실패 없이 성공하는 연주자는 없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아는 분들은 대회나 오디션이 아니더라도 그분들만의 피나는 노력과 실패를 견디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화가 나고 슬프면 자연스럽고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히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룻밤 엉엉 울고 짜증내고 화를 내도 괜찮아요. 그렇게 무엇을 위해 몰두하고 노력한 자신을 위로하세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잃지 마세요.
분노의 5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즉 수용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발전하는지 아니면 더 퇴보하는지를 좌우합니다. 보통 외부적 요소에 탓을 돌리면 핑계만 대고 발전에 힘을 기울이기 어렵죠. 전에 우리가 연주할 때 만드는 음악은 나름 우리 고유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거나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처나기가 쉽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오디션이든 대회든 독주회든 오케스트라 공연이든 심지어 스튜디오 클래스에서 연주를 하든 우리의 연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경우 우리가 직접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는 본인의 태도와 실력뿐입니다. 오늘 입시 오디션을 듣는 교수님의 심기, 홀의 울림, 피아노 튜닝, 다른 참가자들의 실력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는 것 또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외부적 요소에 신경을 쓰고 열을 올리면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주 전 이런 생각은 집중을 흐트러버려 이제 실력 발휘에 영향을 끼치고, 둘째는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 자신의 허점을 감추어버려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대신 오로지 자신의 태도와 실력에만 집중하세요. 여기서 옳은 태도는 나 대신 음악을 우선시해서 최대한 곡을 음악답게 연주하려는 노력이고, 실력은 이제까지 준비한 과정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죠. 연주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디에서 음악에 대한 집중이 끊겼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준비해온 과정 중 이제 놓친 부분이나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연주할 때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연주자인 것처럼 자신 있게, 그리고 연주 후에는 갓 악기를 접한 초보자 같은 이제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 발전하면 실패나 성공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계의 치열함과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자세로 혼자가 아니라 친구, 선배, 후배들과 다 같이 연습과 오디션에 임하면 더더욱 큰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주자는 고유의 장점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우리 연주할 때에는 우리 자신밖에 컨트롤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경쟁은 오히려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한 공동체로 항상 서로에게 배우고 응원을 해줘야 모두 더 빨리 발전하고 더 많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돌이켜봤을 때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도 중요했지만 오히려 이제 레슨이나 스튜디오 클래스 외에 우리끼리, 학생들끼리, 우리 스튜디오끼리 모여서 서로 연주하는 걸 들어주고 팁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도 똑같이 큰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대회나 오디션을 보러 가도 결국 무대에 설 때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잘하든 못하든은 상관없어요. 거절을 실패라고 보지 말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다 같이 그 길을 걷는다면 그만큼 배움도 커지고 실력도 빨리 느는 것이죠.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술가로서 실수와 반성만큼 제대로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이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개인적 지도나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곱고 건강한 소리, 톤을 우선시하시고 목표가 뚜렷한 연습 계속하세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